실질적으로 진짜 그 위험하고 자기 혐오 불러일으키는 게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미쳤다. 아니, 젊은 날 한때 그걸 해서 우리 신체에게 그런 나쁜 임팩트를 한번 꽝 주잖아요. 평생 병 걸려 고생할지도 몰라요. 이거 진짜 심해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많아요. 이거 여기 망가져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건 일단 제가 보기에 집단적 광기예요. 집단적 광기예요. 자, 저희가 약간 좀 샜는데요.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게 아까 마음 근력이 3가지에서 2가지를 했거든요. 맞죠? 첫 번째가 자기조절, 두 번째가 대인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길 다 했을까요? 뭐 다 하려면 엄청 많으니까요. 중요한 얘기는 존중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네. 대인관계력의 핵심은 뭘까요? 다시? 대인관계력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정보 처리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인데, 자기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하는 게 훈련, 좋은 훈련이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하는 게 좋은 훈련이고, 예를 들자면 존중 같은 거고, 네. 그거 외에도 연민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능력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유튜브 채널과 그 책을 열심히 보시면 거기 다 방법이 다 이렇게 방법들이 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의 목표는 그 MPFC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뭐 어떻게 하려는 거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인데 줄여서 자타 긍정이라고 합시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꾸준히 훈련하는 법은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 그 스토리텔링의 패러다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남을 미워하는 거나 원망하는 쪽으로 안 가고 네. 지금 얘기했던 용서, 연민, 사랑, 수용, 존중, 감사. 예, 이 6가지는 내용이 뭐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진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6주에 걸쳐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이미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6가지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마음 근력의 3번째는 자기 동기력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동기력은 그야말로 성취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어떻게 내가 임팩트를 줘서 이렇게 바꾸는 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 잘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게 일 잘하니까. 그래서 그건 좀 성취력에 더 가까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기라는 말이 붙은 건 약간 스스로 약간 모티베이팅이 돼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큰 거 중에 이제 그거 하나를 이렇게 뽑은 건데, 거기 보면은 그 요소가 예측력도 있고요. 네. 프레딕션 하는 그 능력, 예측력,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의사결정. 네, 이런 거에 이제 MPF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MPFC랑 저쪽 두정엽 쪽으로 연결된 그 넓은 네트워크에서 창의성,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음 근력을 높이면 자기 조절도 잘 되고, 끈기도 뭐 좋아지고, 감정 조절도 되고, 또 동시에 소통력이 좋아져서 대인관계도 좋아지지만, 네. 한마디로 일도 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약간 편안 전활이었잖아요. 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최겸님의 이 구독자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있는 거죠? 뭘 원하시는 거죠? 그 최겸님 워크샵 와서 듣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천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뭔가요? 일단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좀 보면 일단은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사실 청소년기 때부터 사실 여성분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70, 80대까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요. 시작한다는 게 나이가. 뭐죠? 다이어트라는 걸 시작한다는 거죠? 그분들을 이제 쭉 늘어놓고 보면 음.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예. 무슨 뜻이냐면 음. 다들 이미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본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해본다는 게 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음.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뭐 먹을 거를 뭐 덜 먹는다든지 골라 먹는다든지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오케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살을 빼려고 아. 아니면 뭐 제가 원하는 게 뭐고 네.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되게 다양해요. 아. 사람들마다 다양해요. 근데 약간 하나로 얘기하자면 다들 그냥 살 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살 빼고 그게 제일 싶다는데. 많아요? 그런데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체감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살 빼는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제 1번은 네. 좀 건강해야겠다. 이건 좀 부차적인 거고 네. 그냥 살 빼는 게 1번인 거죠. 예를 들어 워크숍에 와서 막 배우고 막 네. 책도 사고 이런 사람들은 음. 살을 빼는 게 목표라 이 말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엔 살 빼려고 들어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다라고 바뀌어서 나가시죠. 좋네요. 네. 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 답이 좀 복잡했던 거예요. 네. 근데 다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음. 다이어트긴 해요. 감량. 그러면은 또 음. 다이어트를 왜 원하죠? 살 빼는 걸 왜 원해요? 사람들이. 네. 살 빼면은 뭐 남들한테 더 존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서도 도움을 얻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랑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목격한 것들을 좀 보면, 결국에는 대부분 다 자기 존중이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의 처지, 상황, 몸 이런 것들이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살찐 내 몸이 싫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예뻐진, 멋있어진, 그러면 달라진 나를 원하는 거죠. 주로 여성이 더 많아요.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한 90% 이상입니다. 90% 돼요? 한 95%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 보통 한 달에 매월마다 하고 있는데 160명 정도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남자분 한 5명 되세요. 진짜요? 저는 한 뭐 여자가 좀 많다 그래서 7대3 아니 8대2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95%예요? 네. 와. 그리고 근데 연령대가 엄청 다양해요. 중학생도 있고 70대 어머니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네. 그렇게 비만이 많이 문제. 예를 들어 미국으로 보자면 거의 한 30% 이상이 네. 비만인데 한국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비만 그런 BMI 지수로 나타나는 통계만 봤을 때는 현저히 낮지만 네. 문제는 대사 질환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만과 아. 질환은 약간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 오는 분들이 내 대사 질환이 있고 내 당이 높고 뭐 이래서 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보신 분들이 여기까지 올 용기를 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살 빼고 싶다가 아니잖아요. 이걸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건가요, 여기?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하나로 정의하기가 페르소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여러 가지 얼굴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비만의 비율이 여자가 더 높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자가 95% 오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이런 맥락 속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좀 맞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살찐 거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스스로를 바라보기에도 남이 하기에도 평가가 느슨하고 그냥 뭐 풍채가 좋다 정도로 뭉칠 수 있지만, 아니면 뭐 당연히 뭐 배가 좀 나오는 거지 하지만 여자분들은 자기 긍정이 더 어렵고 그 사회에 대한 남에 대한 평가를 더 예민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러면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거죠. 이 사회에. 그렇죠, 있죠. 편견이 어떠냐면 슬림 바디 이미지, 날씬한 몸을 여자는 가져야 된다. 있죠. 라는 강한 압력이 있는 거죠. 있죠. 바디 이미지가 사회의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권력의 주체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패트 쉐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살찐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나쁜 생각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마음 근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특히 자기 긍정을 해야 이게 마음 근력도 세지고 네. 여러 가지 성취력도 올라가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정말 조금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슬림 날씬한 몸매에서 좀만 벗어나는 것 같아도 아주 처절하게 이게 흔들리죠. 특히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 어떤 그 몸매에 대한 이데올로기,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또는 모든 가치가 거기로 귀결되는 너 뚱뚱해? 그러면 게으르고 비도덕적이고 무능하고 뭐 이런 온갖 거를 갖다가 그냥 다 쏟아붓는 것 같은 나쁜 이미지를 이 사회가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를 저항을 못하고 산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꼭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항하는 법은 뭐냐면 그냥 뚱뚱해도 돼. 네. 모델이나 날씬할 필요가 있지 뭐 일반인이 왜 날씬해야 돼. 이거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다 그게 지금 좋은 가치로 머릿속에 콱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틀어가지고 바디 이미지 이거 좋은 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이고 네. 근육 상태고 오래 사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없이. 몸과 마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리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할 때 뭘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이런 문화가 좀 퍼졌으면 해요. 도와주시죠. 아니 그렇게 좀 하시고 있는 거 맞죠? 아,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행이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나 네. 강의 오신 분들은 약간 그냥 제가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 정도요? 새롭지 않을 지금 이야기가 새롭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게 제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평균적인 또는 정상적인 바디 이미지 있죠. 네. 사람의 몸매가 원래 이래야 돼. 라는 게 머릿속에 다 떠올라. 있겠죠. 자 그러면 여자가 95%라니까 여자로 칩시다. 여성의 몸매는 이게 정상이야라는 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지 있죠?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바디 이미지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라 있고 흔히 말해서 날씬한 걸로 극단적으로 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눈에 노출되는 바디 이미지는 네. 다 연예인들 아니면 아이돌 가수 아니면 뭐 SNS. 영화 배우 뭐 이런 말하자면 몸매가 프로인 사람, 자기 직업적으로 몸매를 보여야 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쪽에 슈퍼모델급. 그게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SNS는 그 다음인데 SNS는 뭐냐면 나도 그 몸매를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그 몸매 따라간 것 같으면 다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자꾸 맞아요. 그 몸매를. 그래서 우리가 SNS를 틀거나 다른 그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대중매체나 잡지를 어떤 걸 보면 우리 눈에 매일 들어오는 바디 이미지는 이 극단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는 그게 정상이라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인 이쪽으로 가 있는, 맞으면 극단적으로 날씬하고 비정상적으로 날씬하고 이거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거대한 산업이죠. 그렇죠. 거대한 산업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살죠. 불안과 두려움을. 자기 비하랑. 그러면 그 대중들이 지불해야 대한 대가는 뭐냐? 그러면 뭐 다이어트가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대중들이 지불해야 되는 엄청난 대가는 뭐냐면 자기 혐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샤워할 때마다 자기 혐오가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는 이런 이미지, 이런 바디 이미지가 정상인데 샤워할 때 내 벗은 모습을 내가 보면 흠칫 놀라죠. 그냥 으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라도 이 몸무게 줄이는 거, 날씬한 이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 근육 비율. 그래서 저는 동의. 체지방률 이거 낮추고 근육 높이고 이런 쪽으로 그거 하려면 이제 잘 먹어야 되겠지만 운동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정말 이건 사람 살리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수님 컨텐츠 보면서 신기했던 게 제가 사람들한테 그 책에 사인해주거나 항상 평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일단은 컨디션 어떠세요?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이게 약간 제가 인사처럼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그냥 평안하시길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그냥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하다.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체지방 적고 근육량 많다가 아니라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비투되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삶 하나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안이 하나의 여정인데 여행인데 그냥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나이까지 질병 안 걸리고 너무 큰 탈 없이 살다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돕는 게 제가 너무 원하는 거.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저기 뭐야,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걸 먹는 법을 배우고 이게 아니라 살 빼려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에 살 빼려고라는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내 바디 이미지가 저기 뭐야, 내 맘에 안 든다. 그건 또 뭐가 들어있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한 거예요. 사람 바디 이미지는 이래야 된다라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발 왜냐면 사람 몸에 이래야 되는데 내가 비정상인 거야. 내가 비정상적으로 막 지방이 뭐 살이 접히고 비장이 나오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몸매가 사실은 정상인 거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날씬한 몸매가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 그럼 오케이. 그래도 난 날씬한 게 좋아. 오케이. 그럼 날씬한 거를 가세요. 그 대신 자기를 혐오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그런 거잖아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것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연예인들 몸은 뽀샵이라든지 보정이라든지 잡아 느리고 다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실제 하지 않는. 그리고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막 일시적으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우리 눈에 계속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진짜 그 위험하고 자기 혐오 불러일으키는 게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미쳤죠. 정말 몇 달 동안 그걸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그래서 뭐 젊은 날 한때 뭐 내 이런 멋진 모습 그게 무슨 멋진 모습이고 아니 젊은 날 한때 그걸 해서 우리 신체에게 그런 나쁜 임팩트를 한번 꽝 주잖아요. 평생 병 걸려 고생할지도 몰라요. 이거 진짜 심해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많아요. 이거 여기 망가져요. 멘탈, 그러니까 자기 혐오 빠지고 멘탈 당연히 망가지죠. 마음 근력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인정 중독. 내 몸매를 맞아요. 통해서 맞아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맞아요. 그것처럼 미친 짓이 어딨어요. 이미 잘못된. 왜냐면, 제가 몸이란 무엇인가, 제 강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보세요.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이에요. I am my body예요. 메를로 뽕떼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사랑하지 않고 주어진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뭐 뒤룩뒤룩 살이 찌고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몸을 사랑하라고. 네, 맞아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사랑해 가면서 그래도 난 좀 더 근육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일단 이걸 다 긍정하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전면적인 부정. 나 이거 너무 싫어. 그리고 바디 프로필에서 추구하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건 미친 이미지라니까. 그게 사람의 예를 들어 빨래판 복근 나오는 거.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복근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호흡 훈련하고 편안하게 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배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배가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누워 있는데도 배가 튀어나와 있다. 그건 좀 복부 비만 심한 건 문제죠. 그건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건 일단 제가 보기에 집단적 광기예요. 집단적 광기예요. 정말 몸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목적으로 다이어트 하러 여기 최겸 선생님한테 오시잖아요. 잘 끌고 나가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세뇌시켜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산업들이 그냥 돈 벌고 있고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이 시스템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건 정말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게 좀 각성을 시켜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전 자꾸 이 얘기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죠. 답답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무뎌지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화나죠. 화나고 부들부들 떨리죠. 막 마음 아프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더 좀 힘든 것 같고. 다들 이제 어떤 분들은 늦기 전에 그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이 들리는. 근데 이 말이 사실 사람들한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걸 해봅시다. 단 거, 설탕 들어간 케이크나 쿠키나 뭐 단 거를 안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동의해요. 단 거를 머리로 이성으로 동의를 해요. 네. 근데 나 또 그 디저트 못 참고 먹고 말았어. 그러면 자기 혐오가 올라와요. 그러겠죠. 그걸 하면 안 되죠. 단 거 먹어서 해로운 거보다 단 거 먹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갖고 단 거 먹었다고 또 이래서 뭐 해서 요요가 올 거고 이래서 나는 루저, 나는 실패자야. 자기 혐오가 오고 이게 더 해로워요. 단 거보다 단 거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책하는 게 더 해롭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단 거를 왜 좋아하죠? 아니 다니까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짜릿한 쾌감이 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단 것 때문에 단 거를 찾기도 하지만 우리 이 몸의 시스템에서는 단맛과 상관없이 내 몸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혈당을 올려주는 그 물질에 대한 크레이빙이 생겨요. 무의식적으로. 몸이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 단맛을 느끼는 걸 다 차단해 버렸어요. 미각 시스템. 사람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맛을 못 느껴.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과자인데 똑같이 생긴 과자야. 이게 아주 달콤한 과자고 이거는 하나도 달콤하지 않아요. 근데 맛을 먹어보세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구별이 어때요? 아, 똑같은데요? 근데 어느 거 드릴까요? 계속 단맛을 집어요, 사람들. 내 위장이, 내 장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맛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우리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의식적으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말라고요. 우리 의식으로 컨트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걸 내가 컨트롤 못했다고 내가 나를 미워해.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이거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 저도 약간 외롭고 힘들었던 게 답답했던 게 스스로도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단 걸 못 참고 또 과자를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원인이 현재 대사적인 어떤 상황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 뭐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트라우마도 약간 큰 트라우마도 있고 아니면 약간 작은 형태로도 전 트라우마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결핍들, 애착, 불안, 마이크로 트라우마 조그만 네.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엉켜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사실 한계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잘 유발되는 사람, 그렇죠. 트라우마를 겪거나 아니면 좀 우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네. 편도체가 활성화되니까
이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편도체 안정화 훈련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가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순환이 되죠. 아, 내가 역시 또 의지력을 발휘해서 했다. 또 자기 긍정이 일어나고, 그렇죠. 자기 긍정이 일어나니까 또 MPFC 활성화되고, 또 이게 의지. 편도체 활성화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아이고, 난 또 못 참았어. 이런 바보. 또 편도체 활성화. 그러니까 또 약화돼. 또 이게 되죠. 그래서 그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이쪽 선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좀 와야 되고, 그 선순환의 고리로 오는 거에 아주 좋은 방법은 운동일 거예요. 운동. 네, 운동. 어떤 원리예요?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고 네.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편도체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가라앉아요. 어떻게 그냥 앉아서 명상 잘 안 돼요. 부정적인 정서가 잘 올라오는 사람은 아, 눈 감고 나를 알아차리자. 그러면 더 부정적 감정이 더 올라와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걷거나 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좀 자리를 잡고 정상적으로 되면 저걸 강력하게 권해요. 제 경험에 따르면 단식. 단식. 강력하게 권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식은 어떤 단식이에요? 저는 72시간 단식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72시간 물만 먹는. 근데 물하고 커피에 아무것도 안 넣은 블랙커피, 그다음에 차 정도. 소금은요? 소금은 먹는 게 좋죠. 전해질이 떨어지니까 소금은 좀씩, 특히 여름에 할 때는 소금 좀씩 먹어주고. 단식을 하세요? 단식을 이제 목표는 이런 거죠. 분기에 72시간씩 하려고 하죠. 네. 분기에 72시간씩 하고 나면 정말 좋죠. 전 최근 지난 2월에 했죠. 72시간. 이번에는 72시간 조금 안 되게 했어요. 72시간 조금 안 되게. 그래서 72시간 그 단식을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몸이 리셋되고 하는 게 좋고, 그 많은 그 자료들이, 과학적인 근거들이 72시간 단식의 좋은 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일, 5일 이런 건 너무 어려워도 72시간까지는 무리 없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리 없이 다. 그 프로그램에도 그게 있나요 혹시? 72시간 프로그램. 저는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게 6가지거든요. 저는 스타일스 다이어트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저한테는 STILES인데 첫 번째 S가 이제 나쁜 음식 먹지 않기, 그런 줄이기. 그냥 대사를 망치는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 S가 슬립이에요. 잠 잘 자야죠. 하루 8시간. 적어도 7시간 이상 숙면하기.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네요. 네, 이 두 가지 빠졌죠. 4가지 남았잖아요. 두 번째가 T. 이건 Time Restricted Eating이에요. 시간 제한 섭취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 때나 먹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 먹고 먹지 않을 때는 애매하게 먹지 말라. 이게 시간 제한 섭취고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시간 제한 섭취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의 3가지 방법이 열량 제한이 있고 칼로리,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양, 뉴트리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타임 리스트릭션 있잖아요. 시간 제한. 이팅 윈도우를 줄여 가야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내가 먹는 시간대가 짧을수록 좋죠. 그리고 그게 우리 신체에 어울리는 거예요. 3끼를 먹어? 인류는 3끼를 먹게 우리 몸은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3끼씩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1끼나 2끼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1.5끼?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대신 1끼나 2끼 먹으면 배고파. 때려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도 돼요. 뭐든지 먹어도 돼요. 근데 건강에 나쁜 건 설밀, 나튀? 그런 건 좀 빼고, 그런 건 빼고. 저도 책 샀다니까요. 그건 빼고, 설밀, 나튀는 빼고, 그건 나쁜 동네. 설밀, 나튀는 빼고, 뭐 아주 푸짐하게 잘 먹고. 전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먹으라 하거든요. 충분히 먹어야죠. 그리고 이 안 먹는 시간이 길수록 좋죠. 그 24시간 중에. 이거는 뭐 이미 과학 연구들 너무 많아서. 그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이제 intermittent fasting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랑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두 가지가 혼용되는데 저는 사실 24시간 미만의 공복은 단식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모자란 공복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24시간 이상의 공복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약간 생리적인 단식이고 그렇죠. 얘를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라. 그렇게 해서 오토파지 같은 것들 좀 하고 몸 장도 휴식 좀 하고 몸 전 리셋하고 지방대사 끌어올려주고 정리하시라고 하고 대사 문제가 있거나 비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괜찮다. 그런데 혹시나 본인이 단식이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단식 시간은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대중들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중 제한 드릴 때는 조심스럽게 그냥 24시간에서 48시간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것은 최소 30시간에서 72시간 정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좀 사실 이왕 하는 김에 그게 낫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24시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이 힘들지. 그걸 좀 알아야 될 텐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다 심리적인 게 좀 커요. 심리적인 거, 그죠. 단식을 시작하면 스트레스 반응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또 의외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이제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잘못 편견 이런 편견이 많은 거죠. 뭐냐면 당 떨어진다. 혈당 떨어져. 뭐좀 먹어야겠다. 배고픔은 오히려 그 허기를 가져다 주는 그 호르몬. 갑자기 뭐죠? 그렐린이요? 네.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하루 3번 먹으면 그렐린이 이렇게 3번 나오죠. 네. 그 나올 때마다 때가 됐으니까 배가 고픈 것처럼 느끼는 거죠. 네. 혈당이 떨어졌다고 배고픔을 느끼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4시간 이상 지나서 36시간 됐을 때 혈당이 한 70으로 돼 있다. 그럼 혈당이 떨어져 있잖아요. 배고파요? 아니, 허기를 안 느끼죠. 오히려. 근데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분들이 평생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어왔잖아요. 3끼랑 간식. 그러니까 다들 몸에서 그 혈당 조절 능력이나 뭐 인슐린 민감성이나 아니면은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보면 뭐 6시간만 공복 생겨도 막 힘 떨어지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근데 그게 6시간 공복인데도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봐야 돼요. 네, 거의 그렇죠. 네, 거의 당뇨 전 단계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저걸 하나 해나가려면 저도 당뇨 전 단계라고 할 만큼 됐다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혈당을 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제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혈당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뇨병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예를 들어 당뇨병까지 아니어도 혈당 피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올라간 혈당이 빨리 안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많죠. 말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어느 정도 생겨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좀 완화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두려움을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 두려움을 빨리 좀 없애도록 해야죠. 저는 저것까지 해봤거든요. 뭐냐면은 그 지속 혈당계, 네. 컨티뉴어스 CGM. CGM 이거를 여기다 차고 덱스콤 G6 몇 년 전에 남들 잘 안 할 때 차고 그걸 다 뭘 먹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다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꽤 효과적이에요. 그런 인지적으로.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 36시간 단식을 했을 때 한 68, 66까지 혈당이 떨어지다가 계속 안 먹거든요. 48시간 되면 70, 71로 정말 이 인체가 신비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떨어졌다 다시 아무것도 안 먹는데 혈당이 올라가.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안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체는 정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래야 그것도 설명하시겠지만 오토파지 세포 자가 포식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얼마나 인텔리전트 하냐면 내가 계속 안 먹어. 그러면 내 몸의 세포를 내가 단백질이고 지방이고 잡아먹고 그걸 열량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재활용하죠. 그거 재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잡아먹냐? 기능이 떨어진 세포,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얘네들을 먼저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 세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젊어지는 길이에요, 이게.
낡은 세포 없애고 새 세포. 그래서 단식을 적극 권장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유튜브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72시간 하면 단식 전에 많이 좀 먹고 잘 먹어두고 지방 위주로 네. 단식 끝낼 때 이제 고기 국물로 시작을 해서 지방 위주로 좀 먹어서 이렇게 지방 대사가 잘 왜냐면 굶는 동안에는 지방 대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걸 좀 유지시켜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대사가 일어나게 고기 위주로 먹고 이러고 이제 단식을 깨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은 뒤에 조금 먹고. 그래서 갈비탕 같은 게 갈비탕이나 저런 걸 좀 단식 깰 때 갈비탕이나 저런 걸 먹죠. 도가니탕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아니 이거 단식한다면은 단식을 깰 때 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좀 안 좋을 수 있죠. 혈당 스파이크가 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단식 끝날 때 죽 먹으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저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처음에 넣을 때 먹을 수 있는데 좀 조심해서 먹으라고 해요. 네. 저는 그거 저기 해봤잖아요. 뭐냐면 똑같은 순댓국을 먹는데 혈당계 차고 있을 때, CGM 차고 있을 때, 저걸 먹을 때, 똑같은 순댓국을 먹을 때, 흰 쌀밥을 한 숟갈 먹고 국물 먹고 쌀밥 먹고 국물 먹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랑 네. 아니고 네. 밥은 안 건드려요. 먼저 국물과 거기 있는 무슨 고기 뭐 이런 거 먼저 먹고 뭐 계란 반찬 이런 거 먹고 한참 있다가 엄청 달라요. 다르죠. 혈당 올라가는 게 다르죠. 같은 걸 먹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강의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식사 습관을 꼭 그렇게 하세요. 식사를 뭐 저녁 식사를 하거나 점심 식사를 하실 때 꼭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슐린이 좀 나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나중에 쌀밥을 조금 드시든지 이러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일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걸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깃집 가서 먹는 방식이 맞아요. 막 삼겹살 먼저 먹은 다음에 식사하실래요? 그 다음에 뭐 국수나 밥 먹잖아요. 이게 맞지? 이태리식이 아닌 거예요. 이태리는 파스타부터 때려 먹잖아요. 프리모 삐아띠. 파스타를 먹어. 탄수화물 엄청 먹어. 그 다음에 세콘도 삐아띠가 고기예요. 이거 순서 거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태리 식당 가서 식사 드실 때도 고기를 먼저, 세콘도 삐아띠, 두 번째 접시를 먼저 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 다음에 파스타를 나중에 드시는 게 더 올바른 혈당 관리하는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딴 얘기를 했네.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재밌네요. 네. 제가 얘기하던 것들이랑 거의 뭐 비슷해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다 과학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렇죠. 지금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구독자분들이 약간 이상할 텐데 우리가 서로 짰나 이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제 책을 다 읽진 않으신 거잖아요. 대충은 다 봤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조금 어떤 운동, 잠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런 네. 걸 봤고 간헐적 단식 강조하는 것 같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탄수는 그 다음이고요. 아까 여기서 이제 간단식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줄이기. 네. 내 말은 저탄수를 꼭 해라는 아니고 다들 지금 한국인 평균 탄수화물 하루 섭취량이 300g이에요. 그러니까 밥 공기로 치면 한 4-5공기예요. 매일매일.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각자 지금 치료가 필요하거나 감량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하루에 한 100g 미만, 50g 미만으로 줄여보고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조금씩 늘려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저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탄수화물은 도파민이 나오고 기분 좋아지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네, 있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팅 윈도우, 먹는 시간대, 네. 그거를 줄이는 거. 하루에 8시간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낮 12시가 첫 끼면 저녁 8시까지만 먹는 거죠. 네. 아침 10시가 첫 끼면 6시까지만 먹는 거고. 근데 8시간도 사실 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점심 12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고 끝. 뭐 예컨대 이렇게 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끔 가다가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를 2시간 동안 먹어요. 음. 그러면 이팅 윈도우가 2시간이 되잖아요. 22시간은 네. 안 먹는 거고. 음. 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 먹는 동안에 네. 너무 배고프니까 간식. 조금씩 이렇게 음. 먹는 거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안 먹는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우리 몸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아무런 열량이 그렇죠.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자가 포식을 좀 하든지 지방 대사를 하든지 이 대사 작용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몸에 주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야말로 사탕 하나라도 먹으면 이게 깨지는 거죠. 네. 대사책이 완전 바뀌어 버리죠. 제가 또 많이 샜네요.